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요즘 제가 경제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만 하죠. 반도체도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가 위기의 서막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는 최저를 넘어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 조선도 철강도 석유화학도 다 안 좋다. 그런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현장의 경기는요, 최저를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부품사 상장기업 90곳 중에요, 40곳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50곳 중에 25곳이 이자도 못 냅니다. 결론적으로 72.2%가 이자도 못 번다니까요. 2분기에는 좀 나았습니다. 지금 3분기보다 말입니다. 그때는 90개 상장사 중에 45곳이 그래도 이자는 벌었습니다. 지금은 25곳으로 푹 떨어졌어요. 그만큼 자동차는요, 최저를 지나서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첫 번째는 실적 감소예요. 실적이 워낙 부진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모두 어닝 쇼크, 실적이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품사도 당연히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요. 게다가 비용은 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올해 16.4% 늘었어요. 이거 고스란히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이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근근히 영업이익을 지켜오던 부품사들도 이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많습니다. 상황은 앞으로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미래가 잘 안 보여요. 자동차 하면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이 모두 내년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요,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미국의 1.9% 성장할 거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2.3, 2.5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요, 소비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3분기만 하더라도 4% 성장을 했어요. 이 4% 소비 성장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성장했느냐? 간단합니다. 실업률이 진짜 낮아요. 게다가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은요, 사람을 구할 때 돈을 좀 더 줘야 돼요. 그럼 임금 상승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행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져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들도. 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니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소비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도
1.9%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왜 소비가 떨어질까? 뭐니 해도 지금까지 행정부가 쓴 감세 정책의 약발이 다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25%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고율 관세를 매긴대요. 그러면 이 관세, 고율 관세 누구한테 증가되나요? 소비자한테 바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를 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충격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증권시장에서 폭락을 한 데 이어서요, 유통주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를 주식시장에서 미리 볼 수 있는데 안 좋아진다는 반증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무려 말입니다, 11.7%가 감소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말입니다. 자동차가 더 안 팔린다는 결론이에요. EU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전쟁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EU 시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면 과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들도요,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공장 2개 있던 것을 1개로 통폐합해서 한 군데 생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직원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인력 구조조정이 그 다음이에요. 와우. 시계 제로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잖아요. 울산은 한때 서울보다도 소득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잘 나갔습니다. 울산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자동차 공장이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문만 열어놓으면 돈 번다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뭔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과 병행된 지원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은 회복세가 아닙니다. 지금 최저를 지나 최악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